사암침 전파를 위해서 유튜브 방송 시작한 지 7년 만에 드디어 구독자 수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300명에 불과했는데 1년 만에 700여 분이 우리 방송을 구독해 주셔서 1000명의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사암침을 전파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 팟캐스트. 나는 침장이라 방송 구독자가 1400명이니까 합쳐보면 약 2500분이 우리 방송을 구독해 주셨습니다. 우리 방송을 구독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구독자님들이 주신 요긴한 질문 몇 개 토론하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1000명 돌파 특집입니다. 먼저 반야심경님께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영상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는 초심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간허와 비허가 동시에 나타날 때 비정격을 넣는 경우 태도는 빼야 하는지요? 패정격을 넣을 때도 심어증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소부혀를 빼야 하는지요? 배움이 부족하여 어리석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제까지 받은 질문 중에 제일 심오한 질문. 스스로를 초심자라 했고 배움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이분은 틀림없이 화타 또는 편작에 버금가는 도력이 매우 센 분이라 생각됩니다. 도력이 매우 센 분이다. 그렇지 않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진짜 도력이 센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분. 그래서 제가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망신살 뻗칠 것 같아서 이건 준비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암침 아카데미 과정에 부합되는 질문 2개, 그거 먼저 토론하고 반야심경님께서 주신 질문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계속 성인 아토피로 고생 중입니다. 좋은 안내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자성요법TV를 오늘 아침에 접하게 되어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자로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특집으로 여러 번 다룬 내용이에요. 저 밑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틀림없이 상세 안내되어 있는 업로드된 방송 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사암침 아카데미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함께 토론해 봅니다. 그런데 이 질문보다 더 지금 현재 사암침 아카데미 과정에서 토론하고 있는 내용, 그것과 부합되는 내용이 이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할게요. 이거 먼저 토론하고 다음 시간에 아토피 토론합니다. AS 차원에서. 태식 초이 최태식님인데요. 선생님 열띤 강의 잘 보고 있습니다. 피부의 목 부위와 등, 손등에 있는 백반증은 어떤 처방을 하는지요? 제 주위에 백반증이 몇 명 있습니다. 나는 침장이라 제목 다 봐도 없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아토피 질문하신 분하고요, 백반증 질문 주신 분, 일단 이 어려운 병은요, 책이 있어야 돼요. 책이 있어야. 사암침법 기초교재라도 가지고 계셔야 제가 말씀드려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반드시 방송 교재 준비하시길 권면드립니다. 자, 삼두인 침구 요결에 백반증이 등장할까요?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삼두인 침구 요결의 중풍문서부터 혈중문까지만 삼두인의 오리지널 글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부록편은, 즉 부록편이 뭐냐면 삼결의 신비와 보사법, 그래서 여기는 준비편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그 부록편은 삼두인 침구 요결 필사본 원문을 오늘날 이 책으로 편집 번역을 하신 행파 이태호 선생의 글입니다. 그분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의 수법은, 즉 삼두인의 수법은 일례로는 상한 1일에 방광경이 수한 병에 대장경 금혈인 상량을 보하는 것은 보기모의 원칙이라 하겠으나 다시 위경토유혈인 삼리를 사는 것은 전인 미발인 억기관의 비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일침 즉 유의 신령스러운 효과가 있는 것과 같다. 그리고 하경을 막론하고 사하려면 사기자의 원칙을 보기관의 비법으로 환용하는 것이 그의 특장이라 할 것이며, 또 두 번째 예로는 좀 무슨 얘기냐면, 첫째, 이러한 원칙으로 적용하는 것이 그야말로 비법 중에 비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비법은 아닙니다. 이거 스탠다드 율법이에요. 동의하게 다 들어있던 내용을 아무도 그것을 침법에 적용할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삼도인만이 적용하신 것. 두 번째, 그 신령스러운 효과는 속칭 백납이라 하는 백진풍과 구흉, 배흉 등 증은 불치의 악질인 것을 세인이 공지하는 바인데, 폐정격으로 2, 3개월이면 완치되는 신령스러운 효과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중에 백납 들어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백반증. 그런데 폐정격으로 치료한다. 이거 이태호 선생의 개인 견해 아니에요. 삼도인 침구 요교를 정리하시면서 수많은 대가들을 만나고 또 의서들을, 다른 의서들을 참조하고, 그리고 원서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분도 이심전심으로 우리가 토론하는 내용과 똑같은 의과학적인 요소를 발견한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과연 백납은 폐정격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까?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백반증 개요. 백반증은 피부의 멜라닌 세포 결핍으로 피부의 색깔이 소실되어 피부에 흰색으로 보이는 탈색반이 나타나는 피부 질환으로, 때로는 피부의 모발도 희게 변합니다. 흔히 백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인구의 약 1%에서 발생하며 대개 1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납니다. 인종과 지역적 발생의 차이는 없습니다. 원인 주목해 주세요. 일단 이러한 정도의 기초지식은 갖고 있어야 백반증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피부의 표피에 정상적으로 있는 멜라닌 세포가 죽거나 멜라닌을 만들지 못하면 피부가 하얗게 변하는 것입니다. 백반증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자외선 등의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멜라닌 세포 고사설과 자가면역 기전에 의한 멜라닌 세포 파괴설이 주된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약 10%에서 20%는 가족 중에 백반증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유전적인 요인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여기 파란 눈도 멜라닌 색소 부족이에요. 하얀 것 멜라닌 색소 부족. 백반증에는 하얀 털이 잘 생기기도 하며 간혹 모발의 탈색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반증은 미용상의 문제이며 대개 내과적 질환과는 관련성이 없고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자가면역 질환인 갑상선 질환 등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백반증에 최소한의 기초지식이라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토론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백반증, 이태호 선생이 지적하신 폐정격증,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가? 또는 어떠한 요법을 추가로 써야 할까? 함께 토론해 봅니다. 먼저 동의학의 전통이론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피모, 피부와 거기에 난 털을 통틀어 일컬음. 동의보감에 피모는 폐와 배합되는 부위이고 폐의 상태가 나타나는 곳인데 폐가 주관한다고 하였다. 한의학 대사전. 물론 허준 선생이 처음 발표한 내용은 아니에요. 원래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황제내경에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 했습니다. 이것을 키워드 삼아서 제가 논문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폐정격증, 과연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피모는 폐와 배합되는 부위이고 폐의 상태가 나타나는 곳인데 폐가 주관한다. 이것은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동의학의 주요 이론이니까. 먼저 멜라닌 색소가 파괴되어서 생긴다 그랬는데, 그러면
멜라닌 색소는 왜 파괴되는지, 색소가 부족해지는지 그것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두산백과사전에 들어가 보니까 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어요.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뇌하수체 중엽에서 분비되면서 어류, 양수리, 파충류의 멜라닌 세포에 작용하여 그 속에 있는 멜라닌을 확산시켜 피부를 검게 하는 등의 채색 변화에 관계하는 호르몬이다. 여기 한 논문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비틸리고, 즉 백반증 환자는 알파 멜라노트로핀 면역 활성의 낮은 혈장 농도를 나타낸다. 여기 알파 멜라노트로핀이라는 표현하고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또는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 그런데 그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전구 물질이 그 호르몬이 부족하면 낮은 혈장 농도를 보이면 그러면 백반증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란 무엇인지를 보다 좀 심도 있게 우리가 고찰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여기 한 의학 저널에 들어가니까 이러한 논문이 나옵니다.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은 알레르기 기도염 염증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도록 자극하는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은 호흡기에도 관여한다. 호흡기 면역에도 관계하는 물질이다. 호르몬이다.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줄여서 알파 MSH라고 합니다. 알파 MSH는 색소 세포에서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신경 펩타이드입니다. 또한 강력한 면역 조절 및 면역 억제 활성은 최근 피부 염증 질환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알파 MSH가 폐에서 생성되는지 여부와 알레르기성 기관지 천식을 비롯한 염증성 폐질환의 발병 기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이제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는 이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은 폐에서 만들어진다. 물론 폐에서만 만들지는 않아요. 간, 비장 등등에서도 만들어요. 그러나 일단 많은 양이 폐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이것은 멜라닌 색소 생성에만 관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삼침 아카데미 시리즈에서 폐 정격을 쓸 때 우리 몸에서 어떠한 물질이 증폭되는가, 아니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은 어떠한 물질인가 토론했잖아요. 면역물질이다. 특히 무스카린 수용체에 의해서 발현되는 폐각 내의 점액 면역이다. 체액성 면역이다. 그리고 비장에서 생성되는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을 동시에 구현하는 림파틱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 그 토론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 이겁니다.
알파 멜라노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은 피부 색소뿐만 아니라 폐각 내의 면역 활동도 지원한다. 고로 황제내경에 피모는 폐가 죽어난다.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표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고인들은 당시 본 것을 그렇게밖에 설명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보니까 오늘날 모던한 표현으로 확인해 보니 폐에서 만든다. 그리고 강력한 면역력을 발휘하는 물질이다. 신경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고로 폐는 피모를 주관한다라는 말은 옳았습니다. 의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